이번 행사는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 중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참가자 전체 그리고 우리 공익을 위해서 하는 방역 조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수왕 선생의 선집 출판 기념식 및 대한독립선언서 선포 103주년 기념식의 공식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박수를 쳐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 대한독립선언서 선포 103주년 기념식 사회를 맡은 정원영 박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예, 저는 여러분 잘 여기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대통령 직속으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게 인연이 돼서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게 오늘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개식에 앞서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참가자는 무대 위의 태극기를 향하여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자리에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전체 묵념. 네, 바로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빈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지금부터 조수왕 선생 선지 출판 기념식 및 대한민국 독립선언서 103주년 기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독립선언서는 1919년 2월 1일 길림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것이며 독립의 씨앗으로 28 독립선언서 그리고 3월 1일 3.1 독립선언서로 이어지는 독립선언서의 초석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립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내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네, 박수 소리입니다. 네, 내빈을 소개할 때마다 제일 아름다운 소리로 이렇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찬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늘 노익장이세요.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시고 이렇게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조수왕 선생의 자랑스러운 후손이시죠. 지금 의정활동에서 조수왕 정신을 구현하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손녀이신 국민의힘의 윤주경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백야 김자진 장군 기념사업회 김을동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롯데 장학재단에서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관운이 좋으신 분인데요. 장관을 2번 지내신 분입니다. 우리 허성관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를 대표해서 국가보훈처의 서울지방청장이신 이승우 청장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독립운동 운동가로서 지금 독립기념관장을 맡아서 독립기념 사업을 열심히 연구 사업을 벌이고 계신 우리 한시중 관장님 오셨습니다. 네, 조수왕 선생 문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전 독립기념관장 김삼문 위원장이 오셨습니다. 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장손자이신 안 오셨구나. 예, 오늘 아직 도착을 못하셨습니다. 예. 김상옥 기념사업회 후손이신 김세원님 오셨습니다. 저랑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보셨죠? 예. 그리고 부회장이신 차영준님 오셨습니다. 안 오셨고, 예. 아직 도착 안 하셨네요. 희산 김승학 선생 후손이신 김병기 박사님 오셨습니다. 김병기 박사님은 지금 강북회 학술 원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사 김규식 박사님의 장손녀이신 우리 김소욱 회장님 오셨습니다. 안 오셨나요? 예, 안 오셨으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남 김성숙 기념사업회의 민성진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조명아 의사 기념사업회 조영환 후손님 오셨습니다. 아직 안 오셨나요? 네. 그리고 한국 광복군 기념사업회 이영진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선생 기념사업회 장세정 이사님 오셨습니다. 네, 아직 도착 안 하셨네요. 죄송합니다. 심산 김창숙 선생 기념사업회 홍소연 실장님 오셨습니다. 안 오셨고, 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념식을 위해서 애쓰신 조수왕 선생 사업회 조일래 이사장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늘 그냥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조수왕 선생 기념 사업만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외 사회단체 그리고 여러 후학 연구자 교수님들 그리고 하만조 씨 한국 정치회 임원분들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그 내빈들 소개를 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왜 뜨거운 박수를 부탁하냐면 이분들이 정말 고생 많으세요. 네, 조일래 이사장 얘기를 들어봐도 정말 외로울 때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가 큰 격려가 되고 지지가 됩니다. 여기 오신 지도자님들 방금 제가 소개 드렸는데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빈 제가 소개 안 하신 분들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솔직히 여기 오신 최고의 VIP들이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으로
독립선언 선언서 선포 103주년 기념식의 개식사가 있겠습니다. 개식사에는 우리 독립기념관장이신 한시준 교수님께서 독립기념사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한독립선언서 선포 103주년 기념식을 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조수환 선생의 선집 출판을 축하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은 자랑스럽고 참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참 잘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1919년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릴 때 우리 한국인들은 일본의 식민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일본의 식민지를 부정한다. 우리는 독립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파리 강화회의에 알렸습니다. 그 알리기 위해서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파리 강화회의로 보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우리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고 우리는 독립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선언서들을 작성을 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아마 1919년에 그런 발표된 독립선언서가 지금 조사된 것만 한 60종이 넘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그 선언서 중에 대표적인 3대 독립선언서가 잘 아시는 28 독립선언서, 3.1 독립선언서, 그 다음에 대한 독립선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세 독립선언서를 3대 독립선언서 그럽니다. 물론 잘 아시듯이 28 독립선언서는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던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작성해서 발표한 것이고, 또 국내에서 3.1 독립선언서는 그런 종교계, 세계 종교계 인사들이 대표가 돼서 발표한 것이죠. 지금 대한독립선언서, 이것은 만주 길림에서 그것은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독립운동가들이, 그 독립운동가들은 물론 만주에서 활동하시던 분, 연해주에서, 국내에서, 중국 대륙에서, 심지어서는 미국에서도, 그래서 미국의 이순만 박사, 안창호, 또 만주의 무슨 그 김자진, 김교헌, 그 대조교 인사들이 실제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것이 대한독립선언서입니다. 또 그 선언서를 작성할 때 28 독립선언 순원 이광수, 또 국내 3.1 독립선언서는 육당 최남선 선생이, 그 다음에 대한독립선언서는 조수왕 선생이 기초했습니다. 지금 3.1 국내에서 발표한 3.1 독립선언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죠. 28 독립선언서는 아마 광복회에서 기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독립선언서는 상균학회에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대한독립선언서가 28, 3.1 독립선언서에 비해서 사실 못한 것은 아니죠. 3대 독립선언서고, 정말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39명이 공동서명해서 발표한 선언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언서를 발표한 날짜가 지금 정확하지 않고, 또 그 선언서를 발표했던 절차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크게 기념하지 못하는데, 바로 대한독립선언서는 실제로 독립운동 최전선에 나가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작성해서 발표한 거다.
이제 최근에는 그 선언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해서 대한독립선언서의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현양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대한독립선언서보다 그 위상이나 역사적 가치나 이것을 높게 평가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마땅하게끔 기념식도 좀 크게 거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또 오늘 그 기념식 거행하면서 조소왕 선생 그 선집을 출판한다고 하는데 조소왕 선생 선집 출판하면서 거기다가 대한민국 설계자 조소왕 그렇게 해놓으셨네요. 근데 실제로 독립운동하던 모든 분들이 다 고귀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 역할들이 있으시죠. 특히 그 조소왕 선생의 역할은 정말 대한민국의 설계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 과정에서 우리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변했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야 독립운동 했다고 그러는데 독립운동이 거둔 게 뭐 있어? 독립운동 한 일이 뭐야?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야 그 해방이 독립운동 해가지고 우리가 찾은 거야? 미국이 원자폭탄 떨어져서 우리가 그냥 공짜로 얻은 거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독립 공짜로 주어진 거 아닙니다. 독립운동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살았으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또 우리가 지금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민주공화제 체제에 살고 있죠. 우리가 단군이 나라를 세워서부터 1910년 대한제국이 망할 때까지 국가의 주인은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이 주인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1910년 대한제국이 망할 때까지 우리 한 4천여 년 이상의 역사가 전제 군주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민주공화제에 살고 있죠.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게 바로 독립운동 과정에서 독립운동가들이 군주가 주인이던 역사를 국민이 주인인 역사로 바꿔놨습니다. 전제 군주제의 역사를 민주공화제로 바꿔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국가의 주인 노릇하고 민주공화제에 살 수 있게 된 것은 독립운동 덕분이죠. 또 전제 군주 시대에는 구성원들을 백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백성은 의무만 있습니다. 국민은 의무도 있지만 권리도 있습니다. 국민으로 살게 된 것도 이게 다 독립운동가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독립운동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놓고 우리가 현재 살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독립운동 때문이다. 이제 그걸 좀 우리가 좀 명확히 이해하고 독립운동에 대한 의미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아마 4월 달이면 개관이 될 텐데 바로 그것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언제 건립이 됐는지 또 우리가 국민의 주인으로 어떻게 살게 됐는지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될 테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을 설계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 주도적인 또 이론적으로 역할하신 분이 조소왕 선생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길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1906년에 조소왕 선생이 일본에 유학해서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갑진 이후 열강의 변화 그런 것인데 이것은 러일 전쟁 후에 세계 정세가 어떻게 바뀌었나라고 하는 것을 쓴 글입니다. 거기에 보면 백성민자에다가 기운기자. 그래서 민기가 흥한 나라는 강대국이 됐고 민기가 없는 나라는 약속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민기만 충실하면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한제국이 일본한테 을사늑약을 체결당해서 지금 보호국이 됐지만 우리 백성들의 기운, 민기만 충실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그게 조사원 선생이 나이 막 20살 되던 해에 쓴 글입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기운만 주시라면 우리는 나라 다시 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1917년에 대동단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919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국 상해에서 세웠는데 나라 이름을 왜 대한민국으로 정했는지 지금까지 정확치 않습니다. 알려진 것은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에서 제자만 민자로 바꿨다. 그 논리가 1917년에 대동단결 선언에 있습니다. 그 대동단결 선언의 핵심은 이제 그 순종 황제가 국가의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 노릇할 수가 없어서 자기 주인으로서의 권리, 주권을 자기가 순종 황제가 포기했다. 그런데 국가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다른 민족이 가져갈 수 없다. 한국 민족의 주권은 한국 민족에게도 계승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황제가 자기 주인 노릇하지 못하겠다고 주권을 포기했는데 그 주권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우리 국민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논리가 대동단결 선언에 있습니다. 바로 대한제국은 대한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황제가 주인이다 해서 제국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황제한테 우리가 주권을 다시 그 승계를 받았으니까 제자를 민자로 바꿔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갖는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한 거다. 바로 그 대동단결 선언을 기초하신 분이 조서암 선생입니다. 또 상해에서 1919년 4월 10일 밤서부터 11일까지 회의를 해서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그 밤사이에 이루어진 줄 알고 있지만 이미 그 전에 8명의 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그 임시의정원을 먼저 설립해서 이제 국회부터 설립해가지고 뭐 정부는 어떻게 하고 행정수반의 명칭은 뭘 하고 이런 걸 이미 8인 위원회에서 다 정했습니다. 그리고 10일 날 회의를 열어서 그걸 결정한 것이죠. 그 8인 위원회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조서암 선생입니다. 거기서 국호 대한민국 또 의회 임시의정원 이런 이름들이 다 결정된 것이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을 어떠한 국가로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수왕 선생이 해서 소위 삼균주의라고 하는 것을 창안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삼균주의에 의한 국가로 만든다. 이 삼균주의 내용을 잘 아실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수왕 선생은 이게 대한민국의 설계자라고 할 정도로 그런 대한민국이 건립되는 또 명칭서부터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다 해놓으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자료로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조서암 선생하고 관련된 이런 자료들은 좀 특별하게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공개도 해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연구도 하고 일반인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독립선언 선포도 중요한 역사고 또 수왕 선생이 대한민국의 그런 건립에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어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많이 공개를 하고 또 국민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오늘이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강의 같은 그런 게식사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요즘에 드라마 태종 이방원 보는데 거기 보면 조선조 설계자 삼봉 정도전 선생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김삼웅 전 관장님도 조선시대에는 그 나라를 설계한 삼봉 정도전이 있었다면 현대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을 설계한 우리 조수왕 선생이 계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이 들고요. 한시준 교수님, 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생각이 또 나네요. 예, 다음으로 대한독립선언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에는 이 행사를 열심히 준비해 오신 우리 조일래 조수왕 기념사업회 이사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대한독립선언서 대한동족남매와 기아병구 우방동포 대한은 완전한 자주 독립과 신성한 평등 복리로 자손 여민께 세세상정기 위하여 자의 이족 전제의 하갑을 해탈하고 대한민족의 자립을 선포하노라. 대한은 무시례로 대한의 한이요 이족의 한이 아니라 반만년사의 내치 외교는 한왕 황제의 고위권이요 백만 방리의 고산 여수는 한남 한여의 공유산이요 기골 문헌이 구하에 발수한 민족은 능히 자국을 옹호하며 만방을 화합하여 세계에 공진할 천민이라. 한 일부의 권이라도 이족에게 양할 의가 무하고 한 일척의 토라도 이족에 점할 권이 무하며 한 일개의 민이라도 이족이 간섭할 조건이 무하니 한은 완전한 한인의 한이라. 히라 일본의 무얼이여 임진 이래로 반도의 저갑은 만세에 가음치 못할지며 가보 이후에 대륙의 작제는 만국에 능용치 못할지라. 피가 기전의 악습은 왈 자위의 구를 적하더니 종래 반천역인 인보호 합병을 영하고 후가 투맹의 패습을 왈 영토 왈 문호 왈 귀인이 명을 가하다가 필경 폐의 비법은 밀간 협약을 늑결하고 피해 요망한 정책은 감히 종교와 문화를 말살하였고 교육을 제한하여 과학의 유통을 방할하였고 인권을 박탈하며 경제를 농락하여 군경의 무당과 이민의 암계로 멸학 일시기를 간행 실행한지라. 적국 소국적으로 아예 한족은 마멸함이 기하뇨 10년 무월의 장난이 차의 극함으로 천이 피의 애덕을 염하사 아예 호기를 장하실세. 천을 순하며 인을 응하여 대한 독립을 선포하는 동시에 피에 합방하던 제약을 선포 징변하노라. 1. 일본의 합방 동기는 피 소위 범 일본주의를 아주에 실행함이니 차는 동아의 적이요. 2. 일본의 합방 수당은 사기 강박과 불법 무도의 무력 폭행이 극비하였으니 차는 국제법칙의 악마이며 3. 일본의 합방 효과는 군경의 망권과 경제의 압박으로 종족을 마멸하며 종교를 억압하며 교육을 제한하여 세계 문화를 저장하였으니 차는 인류의 적이다. 소위로 천의 인도와 정의 법리에 조하여 만국 입증으로 합방 무효를 선포하며 피의 제약을 증응하여 아의 권리를 회복하노라. 히라 일본의 무얼이요 소징 대계가 이의 복이니 도는 도로 복하고 반도는 반도로 복하고 대륙은 대륙으로 복할지어다. 각기 원상을 회복함은 아주의 행인 동시에 이도 행인이오니와 완미 불허하면 전부 화군이 이에 제하니 복구 자신의 이익을 반복 효유하노라. 시간하라 민서의 마적이든 전제와 관건은 여도의 이진하고 인류에 부여한 행보와 평화는 백일이 당공하여 공의의 심판과 좌위의 보편은 실로 광겁의 액을 일색고저 하는 천의의 실현합니다. 약국 잔전에 구제하는 대제의 복음이라 대하도다. 시에 의여 차시를 조우한 오인에 무도한 관권 속박을 해탈하고 광명한 평화 독립을 회복함은 천의를 대항하며 인심을 수놓고자 함이니 지구에 이복한 권리로 세계를 개조하여 대동건설을 협찬하는 소위일세. 자의 2천만 대중의 적중을 대표하여 감히 황항일시께 소고하며 세계 만방에 탕거하오니 우리 독립은 천진 합응 순수한 동기로 민족 자본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며 결코 완전 이해의 우연한 충동이 아니며 은원에 유한 감정으로 비문명인 보복수단이 자족함이 아니라 실로 황구일관한 국민의 지성 격발하여 피류리의 가보 자신께 함이며 우리의 결실은 야비한 정계를 초월하여 진정한 도의를 실현함이라. 자업다 대중아 공의로 독립한 자는 공의로 진행할지라. 일체 방편으로 궁극 전제를 산재하여 민족 평등을 정부에 보시할지니 차는 독립의 제1의요 무력 변병을 근절하여 평균 천하의 공도로 진행할지니 차는 독립의 본령이요 미락사전을 언금하고 대동평화를 실천할지니 차는 복국의 사명이요 동권 동부로
일체 동포에 시하여 남녀 빈부를 제하여 등연 등수로 지우 노유에 균하여 사회 인류를 도할지니 차는 입국의 기치요 전하여 국제 불의를 감독하고 자주적 진선미를 재현할지니 차는 한민족의 응시 부활의 부경이니라. 자 동심동덕인 2천만 형제 자매 당군 대왕조께서 상제 자화사 우리의 기운을 명하시며 세계와 시대가 우리의 복리를 주하도다. 정의는 무적의 검이니 차로서 역전의 마와 도국의 적을 일수 도결하라. 차로서 4천년 조정의 영의를 현양할지며 차로서 2천만 적재의 운명을 개척할지니 기하라 독립구라 제하라 독립구라 천지로 망한 일사는 이내 가뒀지 못할 바인즉 전시에 등한 일생을 수가 구도하리요. 살신성인하면 2천만 동표와 동체로 부활하니 일신을 하석이며 경가부국하면 3천리 거국터가 자기의 소유이니 일가를 희생하라. 자 동심동덕인 2천만 형제 자매 국민 본령을 자각한 독립인주를 기억할지며 동양 평화를 보장하고 인류 평등을 실시키기 위한 자립인주를 명심할지며 황천의 명명을 지붕하여 일체 사망에서 해탈하는 건국인주를 확신하여 육탄 혈전으로 독립을 완성할지어라. 건국기원 4252년 2월 김규현, 김규식, 김동삼, 김자견, 김자진, 김형만, 여준, 유동열, 이광, 이대위, 이동영, 이동희, 이범윤, 이봉우, 이상용, 이세영, 이승만, 이시영, 이종탁, 이탁, 문창범, 박성태, 박용만, 박은식, 손일민, 신정, 신채호, 안정근, 안창호, 임방, 윤세복, 조용훈, 조욱, 정재관, 최병학, 한웅, 허혁, 황상규. 예, 고맙습니다. 당시 독립선언서를 이 두루마리로 이렇게 준비하셔서 하시고 또 의상도 당시에 있던 의상을 준비해 주셔서 마치 조수왕 선생님이 살아 돌아와서 낭독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축하 화환과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것처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화환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정계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도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수왕 선생 선지 출판 및 대한독립선언서 선포 103주년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일래 조수왕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삼균학회 그리고 삼균주의 청년 전국연합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3.1운동을 촉발한 대한독립선언서 작성을 시작으로 해방까지 한평생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조수왕 선생님의 기록을 담은 이 선집은 더없이 소중한 역사 기록 유산이자 후대를 위한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선집 출판을 통해 좌절과 역경 속에서도 독립의 희망을 잃지 않았던 선생의 정신이 온전히 사회에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조수왕 선생 선집 출판 및 대한독립선언서 선포 103주년 기념식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선열께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2022년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이재명 대독.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조수왕 선생 선집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 보고에는 이명진 조수왕 문고 편찬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대한독립선언 선포 103주년을 맞이해서 특히 조수왕 선생님 그 선집 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과 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의 설계자이신 조수왕 선생님은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달리 수백 편의 그 많은 옥고를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전집 발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후학으로서 꿈이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이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염원은 이미 일찍부터 시작됐었습니다. 1960년대에 시작됐지만 이제 비로소 빛을 보게 된 것이 지난 1979년에 발행된 소황 선생 문집 상하권이었습니다. 이 상하권으로 인해서 비로소 이제 소황 선생님의 글이 남겨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문집에는 독립운동기와 해방운동기 두 개로 다 나눠가지고 주요한 문건들을 실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집은 원문을 그대로 실은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황 선생님이 남기신 많은 그 한문글들 그리고 영문글들 심지어 독일어 뭐 러시아어까지 포함된 이런 많은 문건들이 있어갖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후학들에게까지도 쉽게 전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번역본이라도 좀 한번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시종 박사의 주선으로 인해서 롯데재단의 허성관 이사장님께서 이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는 먼저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님을 위원장으로다가 모시고 5명의 그동안 소황 선생의 연구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전문학자들을 모아서 선집 편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5명은 김삼웅 그리고 김병기, 조일래, 이시종 그리고 임형진 저까지 5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 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매 격주 간격으로다가 수십 차례의 그 편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회의 끝에 이번 그 선집에는 문집을 일단 기본적으로 다 번역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주요한 문건 중에서 빠졌던 거 그런 걸 좀 몇 건을 더 넣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소황 선생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 루체른에서 있었던 그 만국 사회당 회의에서의 그 원본 거기에 그 성과문에 그 원본을 포함시키는 거로다가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전문 번역가가 필요한데 이 번역가에는 소황 선생 문집 그 번역에 이미 진즉부터 천착하고 있었던 김보성 교수님과 이명길 교수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탁월한 번역과 함께 또 윤문 및 감수를 맡아주신 이동원, 김영신 교수님의 또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종찬 원장님, 그리고 김을동 의원님, 조승래 의원님, 그리고 특히 사진 같은 것을 많이 제공해주신 윤주경 의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작년 12월 초에 편찬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집 및 인쇄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모쪼록 지금까지로서는 최선을 다한 선집 간행이었지만 앞으로 소황 선생 전집을 발행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 오늘이어야 된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 경과 보고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소황 선생의 양력 소개가 있겠습니다. 양력 소개에는 이혜영 변호사이시며 상균주의 청년 전국연합 회장이신 우리 이혜영 변호사가 하겠습니다. 예, 조소황 선생님 양력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황 선생님의 선집 출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여러 분들, 조율래 이사장님 비롯해서 김삼웅 위원장님, 편집위원님들, 그리고 국가보훈처, 롯데장학재단에 감사드리며 선집 출간을 축하하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양력 말씀드리겠습니다. 1887년 경기도 교학원 지금 파주시입니다. 파주시에서 탄생하셨고 본명은 용운이시고 아호가 소왕이십니다. 1904년 18세에 성균관을 수료하시고 왕실 유학생에 선발되셔서 일본 동경 부립 제1중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동경 유학생들과 함께 항의 집회를 개최하셨고 다음해 학부를 발간하면서 배일사상을 전파시켜 나가셨습니다. 국채보상운동에 호응해서 단연 동맹을 조직 활동하셨고 명치대학 법학부 입학하셔서 대한흥학회를 창립하고 배일사상 고치를 위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명치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시고 교편 활동을 하셨고요. 수학기간 동안 동류약초라는 일기를 쓰셨는데 지금까지 중요한 역사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조소황 선생님은 동시대의 독립운동가들과는 달리 청소년기에 국제적인 체험을 겪고 법학의 전문성과
그 동서의 근대 학문을 접하셨습니다. 이 같은 전문성과 다양한 연구는 그 후에 독립운동 과정에서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1913년 27세 때 상해로 망명하셔서 본격적인 항일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박달 학원을 설립하셨고요. 그 학원을 통해서 혁명 청년들을 훈련시키셨고 대동당을 조직하셔서 활동하셨고 국내의 동포의 대동단결을 정신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종교통일 육성교를 제창하셨습니다. 1917년 31세 이후에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독립을 승인받기 위한 활동에 주력하셨습니다. 상해로 귀환하셔서 대동단결 선언서를 작성하셔서 국내 각계에 발송해서 정부 조직을 알리셨고요.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사회당 대회에서 주권 불면론 등을 골자로 한 취지서를 의제로 제출하여 채택하게 하셨고 한국 민족 독립의정서를 대회 결의안으로 통과시켰는데 일제 야만적 한국 지배 항의하고 한국은 독립되어야 하며 국제연맹에 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해서 주장하셨습니다. 1918년 32세 대전에 만주로 가셔서 대종교 관계 독립운동자들과 접촉해서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셨고 39인의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하시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직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1919년 33세 대전에 3.1운동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셔서 대한민국 국호와 임시정부 10개조 현장, 지금의 헌법 기초가 되겠습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기초하셨고 초대 공무원 비서장과 국무위원에 선임되셨습니다. 만국평화회의단 지원과 파리에서 한국 독립승인을 위해 힘쓰셨고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사회당 대회 참가하셔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보고하시고 네덜란드, 영국 등 7개 나라를 방문하셔서 한국 독립 승인을 각 국회로 하여금 의결케 할 것을 추진하시는 등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외교 활동에 주력하셨습니다. 1923년 37세 되던 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총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동영, 이시영, 김구 선생님 등과 함께 한국국민당을 창당하시고 창당 선언에서 삼균주의를 당강 당책으로 택하시는 등 삼균주의를 정치 사상의 바탕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1940년도에 세 개 당을 통합하셨습니다. 세 개 당은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이었는데 이 세 개 당을 통합하셨고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셔서 창당 선언에서 삼균주의 정립을 확정시키셨습니다. 삼균주의를 국시로 채택하고 1941년 11월에 그 선생님은 삼균주의 입각한 건국 강령을 기초하셨고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명의로 공포를 하셨습니다. 이 건국 강령을 기초하신 일이 최대 업적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28일 80주년 기념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후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을 주도하고 카이로 선언에 큰 기여를 하시게 됩니다. 1943년 57세 되던 해에 11월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은 독립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시고 일단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는 데 힘을 쓰셨습니다. 광복 후에 1946년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후체계로 대한국민회의를 조직하시고 의장으로 선출되셨고요. 5월 31일부터 23일 동안 남한 지방 각 지방 순회 유세에 들어와서 45개소의 강연장에서 청중 총 인원 6만 5천 명에 달하는 대성황을 기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해에 삼균주의 청년 동맹을 결성하셨습니다. 저희 삼균주의 청년 전국연합회의 모태가 됩니다. 그때 위원장에 선출되셨고요. 삼균주의에 대한 강연을 행하고 많은 글을 발표하셨습니다. 12월 27일 되던 때 독립신문사 사장에 취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또 삼균주의론을 발표하시는 등 삼균주의 전파에 더욱 힘을 쓰셨습니다. 1950년도에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 서울 성북구에서 출마하셔서 전국 최고 득표로 당선되셨고요. 그게 6.25 북한군 남침에 미처 서울 탈출을 못하고 적치하시던 중에 엄중 감시하에 연금 생활 중 9월 하순에 강제 납북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58년 9월 10일에 서거하셨고 북한 평양 신미리 예국 열사 등에 안장되셨습니다.
1989년 이후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1989년 3월절에 대한민국 정부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최고훈장을 소왕 선생님께 수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은 등록문화재 제74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왕 선생님의 초안은 현 헌법의 작성의 기초가 된 점을 고려하면 우리 헌법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초안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 후 세우고자 한 나라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고 소왕 선생님이 직접 고심하고 고친 흔적이 남아 있어서 그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왕 선생님은 치열한 독립운동가이시자 그리고 해방 후에는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활동하시면서 실로 많은 글을 쓰고 귀중한 문헌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역사인물 중에서 과연 자신의 학문으로 학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분, 체계학, 율곡학, 다산학 등처럼 이렇게 엮을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라고 생각해 볼 때 소왕학이라고 명칭해도 괜찮을 정도의 학문적, 정치적, 역사적 문헌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민족사적인 선언문부터 정책, 외교, 역사, 한시 등 장르도 다양하게 남아 있는데요. 이러한 문헌을 모아 문집으로 엮은 이번 출간을 높이 환영드리면서 우리 후대의 독립운동사의 훌륭한 교과서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 상균주의 청년연합회는 소학 선생님의 정신을 개성해서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우리 민족의 사명감과 자부심 그리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희망이자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젊은이들이 앞으로 상균주의, 상균 정신을 좀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청년 조직이 이렇게 있다는 게 아주 미래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종찬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장님의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이종찬 위원장님 뵐 때마다 느끼는데 영원한 청년이세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조 강연 하라고 그랬는데 정부 대표가 먼저 얘기를 하고 나서 해야 옳은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전부 다 딱딱한 말씀만 드려서 저는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 조수왕 선생 뵈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아마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서 아마 저는 수왕 선생을 뵀거든요. 장대하십니다. 아주 큰 바위 덩어리 같아요. 얼마나 장대한지. 그런데 언제 뵀느냐?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부통령을 하셨는데 남북 협상을 하고 돌아오셔서 부통령 찾아뵙고 그 앞에서 이분은 보료에 앉아 계신데 그 앞에서 술상을 차려놓고 혼자서 술을 드시면서 북한에 갔다 온 얘기를 하시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 말씀은 그 당시에 제가 중학생인데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한 가지 보니까 눈곱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아유, 저 눈곱이 저렇게 크구나. 보니까 풍채가 크니까 눈곱도 크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에 이분이 남북 협상에서 이것은 실패다 하고 자인을 하고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당을 만들으셨어요. 근데 사회당을 만드니까 또 왜 이런 정치에서 의뢰 이제 모략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승만 대통령한테 가서 뭐라고 쏘안질을 했냐면 아유 저 조수왕이라는 사람이 이북 갔다 오더니 사회당을 만들어서 이제 또 무슨 여기서 난리 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 하는 말씀이 조수왕은 사회당은 그게 아니야. 그대로 더 한마디로 끝나버렸어요. 벌써 이승만 대통령도 조수왕 선생의 사회당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사회당이 아니다. 나한테 와서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5.30 선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5.30 선거가 어디냐? 성북구입니다. 상대가 누구냐? 아유, 어마어마하죠. 그 당시에 조병 그냥 경무부장을 했는데 경찰권을 다 강타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뭐 경찰이 제일 셀 때입니다. 도남국민학교에서 정견 발표가 있었어요. 합동 정견 발표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야, 조성환 선생 하니까 우리는 군중이 안 모일 거다. 저분은 겁이 나서 모이지 않을 테니까 우리는 다 가보자. 그래서 우리 형님, 우리 어머니 해서 다 우리 일가족이 다 갔었어요. 저도 그때 중학교 1학년인데 갔었어요. 근데 먼저 조병옥 씨가 올라가서 연설하는 거예요. 말이야, 이 사람은 앉아 있었어요.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김일성이한테 갔다 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오면 이 국회가 어떻게 될 겁니까? 이런 사람 찍으면 안 됩니다고 막 그냥 막 옆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를 치고 난리를 치고 꽹과리를 부고 방송을 해대고 그러니 그 장례가 아주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차례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올라가서 그 큰 분이 그냥 한복 이렇게 입고 올라가셔서 딱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 갔다 왔습니다. 김일성이도 만나고 왔습니다. 협상이 잘 안 됐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북한에 가려고 간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도장을 찍어줘서 저 갔다 왔어요. 그러니 한마디로 보내더만요. 그 한마디에. 왜냐 그 당시에 경무부장이니까 경찰총책이니까 북한을 가려면 경찰총책인 자의 도장을 찍지 않으면 북한을 갔다 올 수가 없는데 내가 북한을 갔다 올랐는데 이 사람이 도장을 찍어서 겨우 갔다 왔습니다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냥 한마디에 가더구만. 박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건 그야말로 민중의 박수였습니다. 호응하는 박수. 저는 그때 저렇게 환영받는 박수도 있구나. 그 결과 전국에서 최고 득표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국회의원 선거 사상 그 선거가 지금 남아있는 역사의 중요한 사례입니다. 저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장면을. 그만큼 국민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불행하게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불행하게도 그 양반이 납북을 하셔서 더 큰 일을 못 하셨는데 저는 그분을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하신 분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 양반이 미국의 제퍼슨에 필적한 분이 아니라 토마스 제퍼슨이 한국의 조수왕 선생에 필적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토마스 제퍼슨은 많은 그때 잔자크 루스도 있고 존 로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기반 위에서 독립선언서를 썼어요. 그런데 조수왕 선생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대동단결 선언을 썼고 그 다음에 대한독립선언서 썼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을 이런 나라로 수립을 하려면은 그 나라의 기본적인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국 강령을 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은 3개를 썼는데 다 명문들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제퍼슨은 하나만 썼는데 이분은 세 가지를 썼어요. 시대를 진단하는 문서를 3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새 난 불만이 항상 있어요. 뭐냐? 우리 집회를 보면 말이죠. 항상 300년, 400년, 500년 된 분들, 도포 입은 분들만 자꾸 그 집회에다 올리는데
그러면 넥타이 맨 분들은 우리 위인이 없습니까? 한국은행이 역사관이 없어서 그래요. 일본도 전후에는 성덕태자만 했습니다만 요새는 우리나라를, 일본이란 나라를 아주 잘 지도하신 분들의 사진을 다 거기다 올리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유기치부터 시작해서, 응? 우리에게 왼수가 되었던 이등박문이도 거기 올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분들의, 이 조상 선생 같은 분의 생각을 할 때 집회에 당연히 올라가야 할 분입니다. 근데 전부 이 집회를 보면 도포 입은 분, 심지어 신사임당 같은 분은 어머니도 들어가고 아들도 들어가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항상 불만을 갖는데, 우리도 넥타이 매고 단발하는 분이 좀 집회에 올라가는 시대가 돼야 된다. 조성환 선생은 빼놓을 수가 없는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 문집을 이렇게 전부 모아주신 거 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런 문서들을 자꾸 이렇게 모아서 우리 후진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시대의 선각자들이 이렇게 시대를 앞섰다. 그 양반은 시대에 앞섰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저희 할아버지가 우당 양반이 임시정부 초대 의정원으로 참석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그냥 분열이 됐어요. 지역적으로 분열이 되고 세대적으로 분열이 되고 이념적으로 분열이 됐습니다. 그 양반이 북경으로 다시 올라와서 이제 다시 안 간다. 왜? 이건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수립하는 건데 이 독립운동의 역량을 자꾸 까먹잖아. 우리끼리 내분해서. 그러면 어떤 세계를 가야 되느냐, 어떤 이념을 가져야 되느냐, 그게 1919년, 1920년대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소련은 소비에트 소련 혁명이 성공해가지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다 가서 소련이야말로 인류의 평화와 또 이런 자유와 평등을 일으킨 나라다. 이렇게 나라가 될 것이다. 전부 이상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상주의 속에서도 딱 두 분만 소련의 정체를 그 당시에 알아냈어요. 저는 그 두 분이 굉장히 위대하다고 봅니다. 그런 찬양 속에서, 세계적인 찬양 무드 속에서 딱 두 분. 한 분은 누구냐? 프랑스의 앙드레 지드입니다. 앙드레 지드는 공산당 당원이었어요. 자기는 소련 혁명이 성공했다는 데 감동해가지고 공산당 당원이 됐어요. 그런데 소련을 가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막 그냥 선전하느라고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고 막 식사 대접을 하지만은 진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또 한 분이 누구냐? 조성원 선생님. 그래서 조성원 선생이 모스크바에서 돌아오셨어요. 북경으로. 저 우당이, 제 할아버지 우당이 20년 연상입니다. 우당은 1867년생이고 이분이 1887년생이에요. 20년 연하인 조성왕 찾아갔어요. 이봐, 소왕 어땠어? 소련이라는 나라가 이제 새로 탄생된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이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런 나라로 가야 되는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의 이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옛날에는 임금이 전제한 나라가 됐지만은 이제는 당이 독재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나라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거기서 우당이 깨달았어요. 그거 맞구나. 저 젊은이가 얘기한 것이 나에게 금원이구나. 금쪽 같은 얘기구나. 그래서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된다 해서 아나키즘을 간. 그만큼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이 소련을 찬양을 할 때 프랑스에 있는 앙드레 지드와 한국의 젊은 독립운동 그때 30세입니다. 조성 선생이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진단을 내린 저는 그런 해안을 가진 것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분이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성 선생이 이 모든 자료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문집을 만들으신 것은 대단한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을 헐뜯는 사람들이 6.25 때 자진 월북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제가 증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냐? 제가 이 아드님 조인재 선생한테 직접 들었어요. 제가 6.25 때 조성 선생 집에 스파이가 들어가 있었어요. 김흥건이라는 스파이가 있었어요. 김규식 박사 집에도 스파이가 있었어요. 권태양이라는 스파이가 있었어요. 사전에 다 침투해서 다 감시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조성 선생이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꼼짝을. 그래서 인재야 저기 내려가서 담배 하나 사오는 담배 한 갑 사갖고 나 이랬어요. 그 조인재 씨가 나가서 담배를 사려고 하는데 딱 생각이 뭐냐? 이 양반이 담배를 안 피시는 분인데 왜 담배를 사오라고 그랬을까? 나보고 도망가라는 얘기구나. 그 조인재 선생이 그날 그 시간으로 바로 피신해 버렸어요. 그 납치를 안 당했어요. 그걸로 보면은 야 나는 이미 지금 이렇게 감시받고 있으니까 너라도 빨리 피신해라 하는 신호였습니다. 그걸로 보면 이분은 강제로 납북되는 거다. 북한에 가서도 우리가 뭐 흘러온 정보로 그 양반은 통일운동을 했지만은 북한의 김일성을 찬양하는 일은 안 했다 이겁니다. 그래 찬양할 리가 없죠. 소비에트를 아는 분이 어떻게 김일성을 찬양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불행하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조성 선생을 우리가 회고하고 그분의 업적을 모아서 문집으로 만들고 선집으로 만들고 또 우리 그 양반이 기초한 대한독립선언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이 자리가 저는 조수왕 선생 같은 위인을 우리가 다시 기리고 싶다. 저는 사실 요새 대통령 선거 있는데 모두들 얘기하는 것이 그냥 좁쌀 같은 얘기들만 해. 좁쌀 같은 얘기. 예? 전부 얘기하는 것이 뭘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하고 좁쌀 같은 얘기만. 좀 조수왕 선생처럼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방향이 뭐다.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부 좁쌀들만 앉아서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나는 여야 가리지 않고 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좁쌀들만. 너무 이게 사람들이 왜소해졌어요. 좀 우리가 크게 되는 나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대자가 들어가 있죠. 좀 커져야 되겠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큰 나라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라도 먹고 가야 우리가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우리의 자주성을 찾고 우리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이 대단히 귀중하다는 말씀으로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짜 이 대선 시즌에 대선 후보들이 좀 와서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축사 시간입니다. 아까 우리 이종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정부 대표를 먼저 모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훈처장이신 우리 황기철 장관이 와서 축사를 하시기로 했는데요. 오늘 다른 좀 급한 일정이 있어서 우리 이승우 서울 지방 보훈청장이 대신 대독하겠습니다. 네. 보훈처장님의 축사를 대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우리 민족 최초의 독립선언인 대한독립선언 선포 103주년을 맞아 한민족 독립의 당위성과 무력, 대일항전을 세계만방에 선포하셨던 조소왕 선생님과 39분의 독립운동 지도자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선언서를 기초하신 조소왕 선생님의 선집을 출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3년 전 2월 1일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천명하며 2천만 동포들의 육탄 혈전을 촉구했던 대한독립선언은 조국 독립투쟁의 정신적 지표였습니다. 그날의 선언은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일깨워 구국의 항일운동인 3.1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선언서에 담긴 삼균주의는 임시정부 건국 정신으로 이어졌고 대한민국 헌법 기본 정신으로 기승되었습니다. 정치, 교육, 경제의 균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삼균주의는 독립운동가이자 정치 사상가셨던 조소왕 선생께서 창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께서는 반일단체인 대동단을 조직하고 임시정부 초대 의원과 의장, 김상옥 의사의 종로경찰서 폭파 등 다양한 방면에서 자주 독립을 위한 선구자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대한독립선언 선포 103년이 지난 지금, 그러나 조소왕 선생님의 사상과 어록들이 담긴 조소왕 선집의 출판은 선생님의 애국 애족 정신을 더 널리 알리고 계승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40여 년 동안 조소왕 선생님의 행적을 찾고 기록하며 선집을 발간하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조소왕 선생 기념사업회 조인래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조소왕 선생님을 비롯한 애국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 그 숭고한 정신을 우리 후세들도 영원히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독립선언 선포 103주년과 조소왕 선집 출판을 축하드리며 오늘 뜻깊은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조승래 의원님과 조인래 회장님, 임영진 삼균학회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윤지경 의원님, 이종찬 위원장님, 한시준 관장님, 허성관 이사장님, 김우동 위원님과 김상홍 이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민년 새해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복된 기운이 넘쳐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또 다른 행사가 연이어서 있을 예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시간을 좀 줄여서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어서 이제 조승래 국회의원께서 축사하시겠습니다. 조승래 국회의원은 참고로 조소왕 선생님 후손이시고요. 그리고 또 이분은 축사를 짧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평이 나 계십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뭐 길게 할 수가 없지요. 예, 먼저 선집 출간을 축하드리고 또 103주년 독립선언 기념식도 축하드립니다. 아까 이종찬 위원장님께서 참 정치를 좁쌀같이 한다. 정말 100% 공감합니다. 조소왕 선생님께서 대한민국의 설계자라는 표현을 하는데 설계자가 있으면 시공자가 또 있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조소왕 선생님께서 설계하신 대한민국을
저 같은 정치인들이 이제 시공을 하는 사람들이 될 텐데 그럼 설계자의 의도대로 우리가 시공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려면 설계도를 잘 봐야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설계도를 잘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설계도를 정치인들이 좀 많이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집 출간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선집이 아니라 전집 출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대한민국은 역시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가졌던 그 꿈대로 잘 가고 있는지, 물론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이 더 좋은 선진국으로 되도록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다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명불허전입니다. 예, 그 정평대로. 예. 다음에 이어서 윤주경 국회의원님께서 축사하시겠습니다. 일단은 짧게 하라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자리 이런 자리에 있을 때마다 늘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뭐 정말 학자로서도 대단하신 분들이고 각자 자리에서 대단하신 분들인데 생각도 짧은 사람이 이렇게 항상 앞에 서서 말을 한다는 건 너무 두렵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걸 쓰면서 정말 머리가 쥐가 났는데요.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대한독립선언 103주년 조수왕 선생님 선집 출판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역사는 꿈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중 독립운동의 역사는 독립운동가들을 비롯한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광복의 그날을 꿈꾸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으로 광복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103주년을 맞은 대한독립선언서 역시 조국의 독립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행동한 꿈의 기록입니다. 육탄 혈전으로 완전한 자주독립국, 민주의 자립국이 되는 날을 꼭 완성하겠다는 꿈의 기록입니다. 세상의 일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목표를 향해 부단한 시도의 자짐이 이를 완성하게 합니다. 1917년 융희 황제가 삼보를 포기한 날, 우리 동지 즉 민족이 삼보를 계승한 날임을 선언한 대동단결선언은 크게 반향을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미주, 연해주 등 우리 동포가 살고 있는 곳으로 전해졌고 우리 동포들에게 독립의 꿈과 민국의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독립을 향한 그리고 민국을 향한 우리 민족의 꿈은 총화를 이뤄 3.1 독립선언과 3.1 만세운동으로 화라산 같은 큰 힘으로 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동단결선언에서 3.1 독립선언으로 가는 길목에 대한독립선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한독립선언이 갖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독립운동이 아름답고 특별한 것은 오랜 시간 지속되었고 한국인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향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중 조수왕 선생님은 외교 독립운동의 큰 한 축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독립운동 기간 중에서 끊임없이 정말 고통스럽게 한 숙고를 통해서 우리 독립운동의 이념과 철학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조수왕 선생님의 숙고와 꿈의 기록을 집대성한 선집 발간을 축하드리고 조수왕 선생님의 꿈의 기록인 선집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또 후손에게 영감을 주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멋진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멋진 대한민국을 하나하나 시공해 나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더욱 건강하시고 또 웃음 많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내년에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축사를 마지막으로 우리 허성관 롯데창합재단 이사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선집발간에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주신 겁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76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인데 학교 다닐 때 조상 선생님 우리 같은 성함은 많이 들었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배운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연보에 나와 있는데 1989년에 국가에서 훈포장을 받았습니다. 광복이 된 게 194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광복된 45년 후에 훈포장을 받았다. 이것이 얼마나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까? 거기에 더하여 지금 우리가 소위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 중에서 국민 소득 1인당 3만 불이 넘는 7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한 나라죠. 어려운 과정도 있었죠. 그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남긴 그 주옥 같은 글들을 아직도 일반인이 자유스럽게 읽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펴내지 못했다 하는 것, 그리고 4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훈포장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 자체는 광복 이후에 우리 애국지사들, 독립투사들이 광복된 조국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체적인 징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롯데에서 그래서 이제 이 조상 선생님 선집을 낸다고 그래서 그래 나도 별로 읽어보지 못했다. 얼마 전에 나왔던 뭐 서양집하고 또 유황집 그 책 두 권은 대충 봤는데 대단하더라. 그 내용만 봐도 그래 지원하자 하고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책을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물론 뭐 다 읽지는 못하고 조금 읽어봤는데 정말 저희 롯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조인래 이사장님, 또 주선을 해주신 이시정 선생님, 또 제가 존경하는 김삼홍 선생님, 정말 기회를 주셔서 저로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편 읽어봤더니 깜짝 놀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도 학교 선생이거든요. 선생 출신인데 정말 그 시절에 그런 글을 써서 남겼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의 학식과 경륜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 정말 놀랐다. 이제는 이 책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좀 더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참 고맙기도 하고 저로서는 롯데로서는 다른 한편으로는 좀 뿌듯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제 그 우리 같은 성함을 듣고 크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내용을 좀 알고 그러고 나면은 조금 더 지나면은 우리 조상 선생님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 아마도 전설이 되실 것이고 또 더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역사에서 신화의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제 나름대로 이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조상 선생님이 삼균주의를 주창을 하셔가지고 그것이 임시정부의 국시가 되었다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삼균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접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물론 제 스스로 열심히 찾아보고 읽으면 되지만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러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 책을 받아서 이래 보니까 이 삼균주의라는 것은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해하기는 그야말로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 어려움, 질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사상 체계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 삼균주의를 두 자로 요약하면은 바로 상생의 정신이다 하는 것이죠. 상균의 바탕 위에서만이 상생의 정신이 발휘될 수가 있고 오늘날 우리 이 사회에서 이 지구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서로 같이 살아가는 상생의 정신인데 일찍이 그 상생의 정신을 다 요약을 해서 구체적으로 그 삼균주의로 이렇게 천명을 하신 분이 조상 선생이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에는 조상 스님이 일본에서도 공부를 하시고 조선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랬지만 아마도 우리 전통 사상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가 있으신 분이 아니었겠는가. 조상 스님이 대종교에 관여하셨던 거 맞지요? 네,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거기에서 우리 전통 사상에 대한 깊은 해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상들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 롯데에서 지원 안 했으면 내가 두고두고 후회할 뻔했다 이 생각도 들고요. 제가 임기가 있는 7월 말이 임기인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어서 혹시라도 제가 그런 일이 있으면은 더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항상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가슴이 좀 먹먹하죠. 가슴이 먹먹하고 어쨌든 우리 후손들에게 있는 역사를 바로 가르쳐야 되고 이런 참 전설이 되고 신화가 되실 분들을 모두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정말 애써주신 그 편집위원 여러분들 또 이 자료가 멸실되지 않도록 잘 간수해 주신 우리 조인래 그 이사장님 또 그 후손들 모두들에게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더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하시도록 연임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예. 조일래 이사장님 어디 계세요? 예. 주인이 또 빠졌어. 그렇죠. 예. 네, 기념 촬영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고, 예, 떡이 참, 네, 보기에도 참 너무 먹음직스럽고 예쁘네요. 아이죠, 정말 기념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갑 끼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사회자 구령에 맞춰서 기념식을 커팅식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도 해주세요. 예, 앞에 봐주세요. 예. 네, 앞에 봐주세요. 예, 칼 손 잡으시고요. 하나, 둘, 셋. 예, 사진 찍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구수한 선생 선집이 출판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맛있는 떡은 이렇게 좀 썰어서 이따 배달을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수함 선생 선집이 출판되면서 정말 대단한 그 일을 하셨는데요. 길고 긴 시간 동안 우리 선집 출판되기까지의 317일 동안의 그런 과정을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는데 그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조소왕 선생 선집은 평생 조소왕 선생은 30권을 묶어도 모자랄 정도의 많은 기록, 자료, 문건, 역사 그런 것을 남겼는데 아직까지 전집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3권짜리로 선집, 대표적인 자료를 모아서 선집을 만들므로써 국민들과 연구자들 또는 대학 도서관, 학계, 이런 언론계 이런 데다가 배포를 해서 연구 영역을 넓히고 또 공부하는 연구하는 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자 해서 선집 3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진짜 깨인 지식인이 우리 사회에 더군다나 그 엄혹한 시절에 등장했다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정말 행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다방면으로 다 이렇게 해박한 지식과 또 폭넓은 그 이 해안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지식인이 우리 항일 운동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도 무색할 정도로다가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집 작업을 통해서 그동안 소왕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안 알려진 새로운 사실들이 제대로 좀 그 규명이 되고 또 한편 이 작업 이후에 많은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져서 제대로 우리 사회에서 평가받는 그런 진짜 인물로서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왕 선생님은 남북한 모두에서 인정된 또 남북한 모두에서 이른바 이 훈장을 서운받은 거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소왕 선생님에 대한 연구는 우리 남한에서 국한된 문제도 아니고 북한을 포용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계속돼야 되고 또 이것이 미래의 남북 통일에 또 초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쪼록 이 선집을 계기로 다 인해서 앞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소왕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과연 우리 독립운동서가 제대로 기록될 수 있었겠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 일을 해보면서 더 많은 걸 또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그 소왕 선생이 남겨진 이 문집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자료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세상에 공개되는 부분이 사실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부라든지 이런 지자체 이런 쪽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발간이 되고 국민들에게 많이 널리 알려지게 되고 또 이렇게 그 발간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분들의 정신들을 계승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소왕집이라든지 어떤 유방집이라든지 이런 많은 아주 그야말로 방대한 그런 자료가 있는데 이런 자료들이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대들이 이것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특히 학자들이 제대로 활용 못하는 그런 것이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롯데재단의 힘을 빌려서 저희가 소왕 선생의 그 방대한 자료들 중에서 선정해서 그 선집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출간을 곧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집을 통해서 앞으로 조소왕 선생의 여러 학문적인 업적이 제대로 조명되어서 이것이 후세대에 새로운 학문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것을 갈고 닦으면서 특히 여러 가지 한글로 해석하는 그 부분 또 윤문하는 부분 이런 것이 이제 사실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또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있겠죠. 이런 것은 차후에 또 점차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방대한 자료 중에 그 일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선집으로 출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좋은 이걸 토대로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후손으로서 일찍이 소왕 선생님께서는 독립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을 세우고 헌법을 짓고 일관되게 항일 독립운동 최전선에서 32년 동안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과 또한 수많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45년 전에 소왕 문집이라 이름으로 출간하고 이제 선집으로 출간하게 됩니다. 이 선집은 대한민국의 뼈대이고 골수입니다. 이번 계기로 윤문에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읽고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후손으로서의 바람입니다. 공로들이 이 선집 안에 숨겨져 있었네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정성을 기울여서 조수왕 선생 선집이 탄생되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우리 편찬위원회 여러분들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삼웅 조수왕 문고 편집위원장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조수왕 선집이 출판에 대한 이런 봉정 기억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잠깐 인사 말씀하시죠. 예. 우리 편집위원인 김병기, 이명진, 이시종, 김보성, 임원글 교수님. 네. 정말 이분들도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요. 인사 말씀하고 그리고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행사가 파장된 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시지탄이고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3권으로 묶으려고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2권으로 묶었고 2권으로 묶다 보니까 남아있는 기록, 사료, 자료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 연구소, 대학 또는 우리 그 기업 이런 데서 지원을 해서 불원간에 소황 전집 30권 정도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시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병기 박사님, 이명진 박사님, 이시종 박사님, 김보성 교수님, 이명걸 교수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우리 편집위원으로 고생 많이 했는데 한번 일어나 보세요. 네. 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오늘 행사를 참석해 주신 많은 내빈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조일래 이사장이 앞으로 나와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함께해 주신 기빈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후손 일이라면 앞장서서 함께해 주시는 우리 이종찬 위원장님 그리고 또 큰 누이 역할로 늘 충성의 아이콘인 대를 이어 김일동 전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결같이 모든 행사에 음으로 양으로 함께해 주시는 조순애 의원님 조금 전에 의정열 혈떡 때문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윤지경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몇 마디만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대한독립선언서 103주년입니다. 선언서의 아 대한으로 시작합니다. 아 대한의 골격은 삼균주의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불평등이 없는 백성이 주인인 나라, 공정한 나라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한에는. 아 대한에는 또한 꿈과 미래를 찾을 수 있는 화두이고 오늘 출간한 책 속에는 그 대한의 희망의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독립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대한 독립정신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정신문화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조수왕 선생께서 남긴 글 중 피두루마기로 이룩한 독립운동이고 분투의 투쟁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선열들은 아무 대가 없이 오직 독립만을 피압방 민족을 위한 구구의 여정을 풍찬 노숙하며 투쟁해왔습니다. 임시정부는 23년을 기다려 좌우가 여야가 하나 되었습니다. 대통합의 대동단결의 결정체는 역시 삼균주의였습니다. 그분들이 이룩한 정신계승을 저는 가끔 후손으로 얼마나 했을까 생각하면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맹세합니다. 이 시간 이후 더욱더 성찰과 사회 시간을 넘어 더욱더 분투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독립정신을 정체성을 위한 선양사업에 일보 전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독립운동가 후손 형제 여러분 그리고 삼균주의 청년연합회 동지 여러분 늘 그래왔듯이 더욱더 분투합시다. 새로운 독립 역사를 위한 행진에 함께 동참하여 함께합시다. 끝으로 오늘 출간 조수왕 선생 선집을 위해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롯데장학재단 허성한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집 첫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조수왕 문집 출간위원회를 이끌어 주시고 헌신해 주신 김삼훈 관장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이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감동과 울분, 열정이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집을 위해 밤새워가며 열정으로 이루어져 결실을 맺게 해준 위원님들 그리고 김보성, 이명길 두 번역, 입문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이어서 만세 삼창이 있겠습니다. 우리 조국이 더욱 번영하고 더욱 영원하라고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백야 김자진 장군님의 손녀이신 우리 김을동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예. 우리 김을동 이사장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만세 삼창의 늘 주인공이세요. 항상 씩씩하시고요. 예, 오늘도 그 백야 김자진 장군님의 손녀로서 여러분과 함께 만세 삼창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만세하시죠. 예. 예,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선조들의 그 정신을 그 이어가자는 뜻에서 제 손주 삼둥이의 이름을 대한민국 만세라고 지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만세가 아주 정말 대한민국의 번영과 더불어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씩씩하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우리 선열들이 이루어진 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정성과 그 일심을 모아서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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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조수왕 선집 출판 기념식 및 대한 독립선언서 103주년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무대 위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셨으니까요. 기념 촬영을 좀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 앞에 다 나와 주셔가지고 같이 기념 촬영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전부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하여튼 내년을 다시 기약하면서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기념 촬영을 하시고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독립선언서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슬기롭게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앞으로 다 나와서 기념사진 촬영하고 가시겠습니다. 네. 윤주경 의원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예, 이명진 교수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거기 같이 하신 네, 김보성 교수님, 임형길 교수님도 앞으로. 예.